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성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침 어제였죠. 정부가 저희가 11, 10 대책이라고 하는데 서울 포함해서 빅5라고 불리는 지역 빼고는 사실상 규제 지역을 다 해제했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이제 경착륙을 그래도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어제 대책 내용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핵심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PF 관련돼서 좀 안정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도 좀 완화를 시켰고, 네네. 그리고는 대출 규제 LTV 50% 부분으로 거의 다 풀어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이제 중요한 그 규제 해제 내용들이었고요. 네네. 사실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기로는 대출 규제 쪽인 측면이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대책 전에도 사실상 조금씩 규제를 풀어오긴 했는데 네.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말씀하신 금융 관련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제 그 발표 내용 양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네. 그간의 그 해제 조치들 완화 조치들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실말로 약발이 좀 안 먹혔지 않냐 네, 이런 네,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뭐 대구 지역부터 시작해서 세종 그리고 이런 지역들이 주택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처음에 투기과열지구만 풀고 조정 대상 지역은 안 풀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 다 풀었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지역들에서 보면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들을 좀 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평택 정도를 제외하면은 사실 저번에 풀었던 것 지역들도 가격폭이 더 커지는, 하락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발이 좀 안 먹히는 시기 상황인 거는 사실이긴 한 것 같고요. 왜 그렇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늦지 않았는가. 예, 이제 타이밍을 놓쳤다. 타이밍이 조금은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게요. 하락이라는 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하락폭을 조금은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제 이유가 정책적인 판단의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상 수준으로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서울이 과연 규제 지역이 풀릴 것이냐를 두고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고, 일부 전문가분들이 또 서울도 풀릴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풀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비 사업이 영향이 크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칫 투기 지역을 풀어줬다가 정비 사업들이 너무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좀 완화해서 규제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안정세를 다시 들쑤실 여지가 있다. 예. 그런 우려를 좀 했다고 보시는 거죠? 다른 지역이랑 서울이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 매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서울은 올해 6월, 7월 이때 정점을 찍고 사실 지금 매물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랑 서울이랑은 조금 차별성을 두고 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이번에 좀 보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금 그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 그 계속 하락세. 그렇습니다. 네. 나오는 얘기가 매일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낙폭이 계속 커졌다. 맞습니다. 그렇죠. 몇 주 연속이다. 최저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 그 전반적인 이런 하향 흐름은 언제까지 좀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원인, 매매와 전세부터 상관없이 가장 큰 하락 원인은 뭐 금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제 계속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게 다 좋아지려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거시경제를 좀 예측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당장 금리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들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주택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 그 올랐던 시장에 대한 심리들, 너무 고점을 찍었다라는 심리들이 지금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 부분 하나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지금 인천이나 대구 경북 지역들 그리고 충청남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입주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 문제와 별개로 또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지금 같은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고 또 하락의 골도 좀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에서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금리 영향이 아무래도 클 것 같은데 예. 그간에 약간 좀 미뤄왔던 분양 물량들을 계속 지금 연말 앞두고 연내에 네. 흔히 이제 밀어내기 분양을 한다고 예, 하는데 예. 그러면 그런 영향도 좀 가격에 영향을 앞으로 끼칠까요?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많이 되면은 살 수 있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만큼 원활하게 공급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분양으로 밀어내기 분양들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을 생각보다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택지를 이제 분양을 받아놓고도 사업 진행에 조금 난항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밀어내는 부분들 그리고 안 나오는 부분들 이렇게 했을 때 뭐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도리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 속도는 점점 더 늦춰지는 영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급 부족이 다시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사실상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여파가 지금 저희 나라까지 이제 미치는 건데 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미국이 계속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올릴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도 영향으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네. 또 시중금리도 올라가요. 덩달아 올라가는 네. 그럼 이 금리 여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리 영향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뭐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엇나갔기 네.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네. 하지만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있는 게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를 하면서 3.5%라는 이번에 좀 기준금리 상한선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했는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올릴 거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는 3.5%가 끝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시장에 던져줬기 때문에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최근 이야기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오늘 조금 더 기대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엄청 많이 올랐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는 물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천천히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요는 더 위축될 네네, 거고 네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안 좋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기준금리가 제일 중요한 금리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준금리가 피크를 찍는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피크를 같이 찍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시차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 와 좋아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네?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주로 대출은 이제 코픽스 금리를 네네. 많이 쓰는데 코픽스 금리는 과거에 은행들이 이제 취합해 돈을 빌려온 금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시차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3개월까지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너무 섣부르게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파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 거고 시장도 아마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점에 시차를 두고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F 얘기를 좀 네. 여쭤볼게요. 네. 한동안 핫했던 이슈인데 레고랜드 사태, 예, 맞습니다. 네. 김진태 경기지사 그 발언이 이제 일파만파 영향이 커지면서 네. 이제 신용 경색도 일어나고 흔히 이제 돈맥 경화가 네. 발생했다. 근데 이 여파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네. 부동산, 그러니까 건설사가 11곳인가 14곳인가가 이제
문을 닫았을 네. 만큼 그런 영향이 컸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의 여파가 좀 있을까요? 뭐 사실 그거는 이게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게요. 건설사나 이제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실 채권들은요. 터져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림자 금융 뭐 그런 식으로 섀도우 뱅킹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들의 특징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조금 힘든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PF 금융들이 다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이제 그런 건설사들도 이 돈을 조달을 못하다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회사채 금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진이 안 되는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공급자 금융이지 않습니까? 네네. 주택 금융에서 이제 수요자 금융이 있고 공급자 금융이 있는데 공급자 금융에서 쇼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급 쇼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뭐 인천이나 대구 이런 데 공급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가 정말 부족하기는 해요. 입주가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네. 부족한데 얼마나 부족한지 봤더니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의 합계를 인구수로 나눠 보니까 전국 평균이 한 2.2% 정도 되는데요. 서울이 0.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구나 인천은 4%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갭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의 수도권에 좀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약에 공급 쇼크, 공급자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공급에 딜레이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폭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금리가 만약에 또 다시 떨어졌다. 네. 그런데 집이 없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수요가 몰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 금융을 해소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지금은 이게 다 묻혀져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번 11.10 대책에도 PF 유용성을 조금은 열어준 것들도 이런 정책을 준비를 하기 위한 기초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5조 원인가 예, 그랬던 네. 내용이죠. 지난주에 어디 연구원에서 이 PF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 우려 먼저 이제 사전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 안으로 이제 배드뱅크 설립을 해서 조기에 이런 좀 예방 조치를 해야 됐다 그런 의견도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네. 나왔던 그런 자료였던 것 같은데 배드뱅크를 설치하냐 그게 맞다 그러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있긴 합니다. 뭐 배드뱅크가 과거에 좀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들, 특히 뭐 옛날 최근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 자체가 부실 채권을 인수를 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소진을 시켜주자, 소각을 시켜주자라는 목적으로 만들게 되는 건데요. 장점은 시장의 안정성을 들 수 있겠지만 단점은 결국에는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 물량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모럴 해저들을 조금 일으킬 수 있다. 너무 뭐 방만하게 했은 것까지 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금융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냐라는 문제들로 있기 때문에 찬반이 좀 팽팽하긴 한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됐고 방법이 어떻게 됐건 간에 시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규제지역 해제 같은 것들이 조금은 시기가 늦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더 빨랐으면은 이만큼 하락하는 목표가 조금은 줄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들도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발 더 빠르게 대응을 조금 하는 것이 뭐 방식이 어떻게 됐건 조금 더 시점을 당겨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가 커질 수 있지 않나, 정책적인 효과도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것들이 사실상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어제도 그 대책 중에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이제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뭐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점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팁을 좀 몇 가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적인 측면은 실수요는 어쩔 수 없이 직주근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바운더리가 있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환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DSR이죠. 근데 DSR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도 자체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되는 만큼 빌려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부부합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하면은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DSR 때문에 멈추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다들 이게 무릎인지 바닥인지를 다들 고민을 되게들 많이 하시죠. 이게 바닥이 아닌 무릎에 들어가는 건 뭐 어쩌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좋긴 한데 그거를 알아채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집은 사실 부동산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거주니까 너무 바닥에서 사겠다라는 욕심은 조금 버리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시장이 지금 빨리 빠지고 있긴 하지만요,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면은 올라갈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도 올라가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아무리 지금은 너무 빨리 빠져서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게 의외로 집을 사는 건 매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공급 지표를 잘 확인을 하셔서 공급이 너무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은 지금쯤 조금 욕심을 버리고 내가 굳이 바닥이 아닐지라도 무릎 정도면 오케이 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잘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잘 산 부동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관점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